안녕하세요. 오늘은 치매 아빠와 함께 이루어낸 감동 행복 프로젝트 7년간의 마법 같은 기적이란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미랄 속기 북스에서 2020년 5월에 출판한 책으로 저자는 노신임 님입니다. 생기 넘치던 부모님이 어느덧 구부정한 노인이 된 것을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부모님을 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편안하게 삶을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치매나 암이나 사고를 당하셔서 남은 여생을 고통스럽게 보낸다면 자식된 입장으로서도 매우 슬프며 고통스러울 겁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아빠에게 치매가 찾아오다. 어느 날부터 아빠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걷다가 갑자기 멈춰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하거나 한숨을 쉬고 혼잣말을 하며 흐느껴 울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불안해했고 며칠 후 절대 가지 않겠다던 아빠를 겨우 설득해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빠가 치매라고 진단을 했고 중증은 아니나 점점 심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퇴근 후나 휴일에 집에 있으면 아빠의 질문을 수없이 받아야 했습니다. 대부분 고장난 오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처럼 무한반복되는 질문인데요. 질문이 20번을 넘어가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신임아, 내 복권 받니? 신임아, 내 복권. 신임아, 내 복권. 수백 번도 더 들었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대답하기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분명 복권이 있었단 말이야. 내 복권이 어딨지? 복권 말이야. 아, 아빠 왜 자꾸 복권 얘기를 해? 복권이 있긴 어디 있다 그래? 나 좀 그만 괴롭혀. 숨 막혀 죽겠어. 그리고 아빠는 엄마에 대해 공격적 성향을 보였는데요. 도대체 왜 엄마를 그리 못살게 굴어? 아빠 때문에 집안 꼴 이게 뭐냐고? 아빠 때문에 엄마가 경련을 일으키잖아. 그래, 내가 죽으면 되겠냐? 그냥 나가서 죽어버리마. 날이 갈수록 가족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고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음을 알았기에 우리 가족은 아빠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상태가 악화된 아빠를 더 이상 보기가 싫었습니다. 저자는 아빠에게 치매약을 먹으라고 소리를 질렀고 안 먹으면 병원에 보낸다고 하자 아빠는 마지못해 치매약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다. 초인종이 울리고 건장한 두 남자분이 오셨습니다. 두 남자분들은 준비가 되신 거죠? 어르신, 저희와 어디 좀 가야겠습니다. 아버지는 눈치를 채셨는지 어디요? 아니 안 갈랍니다. 나는 됐습니다. 건강검진은 너희나 받아라 하고 격렬하게 저항을 하셨습니다. 아니요, 이거 놓으셔. 나 안 간다니까. 어르신, 저희와 가시죠. 가족들도 금방 따라오실 겁니다. 아빠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려 맹렬히 저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항하면 할수록 더욱 강하게 제압해올 뿐이었습니다. 아빠는 힘에 부치자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내 못된 입은 아빠를 안심시키려고 비열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금방 끝날 거야, 아빠. 진짜 금방 끝나. 그날 아빠가 없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쓸쓸했습니다. 몇 주 후에 아빠를 보러 갔습니다. 다행히 아빠는 원망커녕 반가워했습니다. 안심이 되었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는 못했는데요. 옷 갖고 왔냐? 얼른 퇴원하자. 아빠, 당분간만 여기 있자. 곧 모시러 올게. 언제 퇴원시켜줄 건데? 곧. 아빠의 밝았던 미소는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병원 생활이 어떠냐고 이런저런 질문을 해도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나는 아빠가 걱정되어 혼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제서야 아빠는 내게 솔직한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나 영영 여기다 가둘 거지? 그래서 여기로 데려온 거지? 아빠의 입 주변은 떨고 있었고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파서 떨어지려는 아빠의 눈물을 손으로 받아 닦아주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색했습니다. 눈빛은 불안할 정도로 초점이 없었고 머리는 현실을 부정하는 듯 자꾸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아빠에게 미안했던 건 그때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늘 그랬던 것처럼 나는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엄마는 위험인물. 오늘 네 엄마가 나 버리려고 했다 알고 있냐? 아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된다고. 엄마 또한 아빠를 이전에 잃어버려서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모른다고 수없이 설명했지만 아빠는 끝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또 그랬습니다. 출근 안 하면 안 되냐? 네 엄마가 또 나를 버릴 거야.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흥분한 아빠를 겨우 진정시키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아빠는 엄마가 호시탐탐 자신을 버릴 기회만 노리고 있다며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안심시켜주는 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잠금장치를 열어주지 않아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 따고 들어간 적도 있으며 잠깐 현관문으로 나갔다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서 3시간 넘게 혼자 현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뭔가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임시 방편이지만 내 연락처와 주소를 적어 아빠 바지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코팅지에 단단히 바늘로 옷에 꿰매서 이름 전화번호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안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엄마가 차려준 음식을 안 먹는 건데? 네 엄마가 음식에 독을 탔어. 저거 먹으면 죽을 텐데 어떻게 먹냐? 독살에 대한 공포심은 내가 먼저 먹고 독이 없다는 걸 안심시켜준 뒤에야 겨우 먹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자신을 스릴러 영화에 나오는 위기에 처한 남자 주인공으로 만들며 독극물 시나리오를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빠 때문에 엄마와 나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낙담하고 한숨 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낙담만 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낙담의 끝은 병원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남들이 미쳤다고 해도 우리 아빠만 믿어주면 됩니다. 아빠가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믿게 하면 됩니다. 나는 계속 또 해결책을 찾아 나설 겁니다. 네 아빠가 숨을 안 쉬어. 꽃피는 봄에 입원했던 아빠는 낙엽이 지는 그해 가을에 퇴원을 했는데요. 그 후로도 입원과 퇴원을 몇 번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더니 또다시 엄마를 괴롭혔는데요. 그래도 예전만큼은 격렬하게 공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후에 몇 달이 흘렀는데요.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아빠가 숨을 안 쉰다. 급성 폐렴이라고 합니다. 어떤 증세도 보인 적이 없었는데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아버님의 상태가 몹시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빠가 내 곁을 곧 떠날 수도 있다니 지금껏 내가 아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요양병원에 갇힌 채 도움을 청했던 아빠의 울부짖음에 나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수십 번 수백 번 외쳤던 퇴원 좀 시켜줘 라는 말을 단지 치매 걸린 노인의 투정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과연 저자와 아버지는 치매라는 병에 어떻게 대처를 하셨을까요?
책을 끝까지 보시면 눈물이 쏙 나오니 휴지를 준비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은 어느 가정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치매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슬픈 스토리를 쾌활하게 대처를 하였는데요. 저는 어릴 때 할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셔서 할머니 생각이 나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꼭 부모님에게 잘하자. 부모님은 평생 옆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오늘의 책사 이야기는 끝이고요. 개인 유튜브 채널도 이용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